좋아요, 구독.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피디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인도 IPO 소식 전해져 옵니다. 현대차 이야기인데요.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본다 하더라도 지금 IPO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자금 조달 규모는 23조 7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따라 현대차의 주가는 오늘 오전 주가 기준으로 대략 18.8%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체크를 해볼 것은 통상적으로 기업이 IPO에 참여를 할 때의 자금 조달 규모는 일정 부분 할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값에 시장에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낮은 가격에 해서 흥행을 일으키겠다는 거. 사실상 오늘도 유진투자증권에서 오전에 리포트가 한 개 나온 게 있어서 저도 보고 왔는데요. 정상적인 차원에서 만약에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하고 IPO에 참여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현대차의 기업 가치는 현재 주가 대비 29.9%나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장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인도 지역에서의 판매 증가, 또 여기에서의 수익성, 그 모든 것을 감안하였을 때 오히려 자금 조달 규모는 조금 낮다, 조금 적다 하더라도 이후 얻을 수 있는 기업 가치는 월등히 더 크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 덕분에 오늘 거의 모든 섹터가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자동차 쪽은 너무 좋습니다. 가장 좋아야 되는 것은 역시나 그 현대차이고요. 기아가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는 그 이후에 상계 관세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오늘 리포트 한 게 나와가지고 저도 보고 왔는데 EU 측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지금 부과하기로 7월 4일부터 어느 정도 검토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BYD라고 하는 기업은 유럽 지방에서 1분기 기준으로 생산량이 총 판매량이 901대였는데 이게 올해 1분기에는 690% 정도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점이 현재 중국에 있는 기업이 유럽에서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기업도 아닌데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중국산 기업들, 제품들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은 말 그대로 판매가 잘 안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중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EV3를 이제 유럽 지방에서 올해부터 판매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외로 기아도 지금 수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크게 더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 그 아래에 있는 종합부품사 1차 벤더양 기업인데요. 이들이 지금 유럽과 또 북미양 매출이 나온과 동시에 이제 타겟은 이제 인도인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도 생산 시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또 한온 시스템, SL, HL, 만도 모두 다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매출 기준으로 인도 지역에서의 조금 더 역량이 높은 기업, 그런 기업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투자 종목으로 꽤나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으로는 SL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모멘텀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SL 같은 경우가 최근까지 나왔던 이야기는 중국이었습니다. HL 만도와 함께 중국 지방에서의 지난 4년, 5년 정도 계속해서 그곳에 있는 완성차 업체의 조금씩 제품, 동사가 핵심으로 하고 있는 램프인데요. 이 램프에 대한 공급을 확충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4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HL 만도와 함께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부각이 되어서 최근까지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북미와 인도라고 하는 이 지역까지 조금씩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SL의 전체 매출 중에 1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1차 벤더양 기업들은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이 두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당연히 높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높습니다만 그게 조금씩 변화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모니터에 화면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이거 최근에 대신증권에서 나온 SL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왼편 하단에 있는 파란색은 국내 매출입니다. 2020년 대비 2023년까지 대략 70% 정도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가운데에 있는 이 회색을 보게 되면 북미양 매출입니다. 불과 4년 만에 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올해는 아직 다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객별 매출을 본다 하더라도 오른편 기준으로 당연히 현대차 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기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지금 불과 4년 만에 80%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이 기타가 북미와 인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이 기업들에게 의존도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보이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인데요. 동사에 대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자료를 저도 오늘 좀 가지고 와봤는데 현대차 주요 상장 협력업체의 영업이익률을 쭉 보게 되면 네. 상위 3개, DTR 오토모티브, SL 명신산업입니다. 이 세 가지 기업만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뭐 서현이와 성우 하이텍 4%밖에 안 됩니다. 통상적으로 4% 정도가 자동차 부품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보이는 영업이익률 정도라고 보이는데 SA는 지금 이거를 월등히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역별 매출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1차 벤더형 기업들도 추후에는 뭐 인도 또 중국, 북미 더 나아가서는 EU 쪽으로 상품을 판매를 함에 있어서 판매 법인을 조금 더 다양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소폭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기업의 주가는 흐름을 좋게 혹은 바람이 소폭 불어오는 시점에 맞추어서 주가는 적지 않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보일 겁니다. SL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꽤나 괜찮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는 129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데 1분기보다는 조금은 낮아진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난주에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한번 흔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그대로 뻗었습니다. 다시 한번 뻗으면서 종가 기준으로 한 5%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실적은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걸 상향 발표가 나오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SL도 그렇고요. 1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저는 SL의 주가가 여기가 고점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 47,5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4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L에 대해서 종가 베팅 어떻게 할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온디바이스 AI 또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애플의 WWDC 이후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섹터인데 네. 어떤 모멘텀을 체크해 볼까요? 그 애플의 개발자 회의에서 그 기술에 대한 구현을 보여줬을 때 그때는 애플 주가가 한 2% 정도 안 되게 조정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에 애플 주가는 한 7% 정도 상승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반등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그 애플과 관련해서 아이폰 16에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한다라는 점이겠고요. 이 부분은 그 만약에 아이폰 15 시리즈 이하까지 모두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 스케줄이었다라고 하면 종목들 같은 경우가 반응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아이폰 15 프로까지 업데이트 가능한 걸로 저는 제한을 뒀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는 9월에 출시 예정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좀 아이폰과 관련된 애플 밸류체인 종목을 직접적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쪽을 보기보다 좀 여기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실적이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주가의 반응이 강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ITM 반도체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네. ITM 반도체는 스마트폰용의 보호회로를 생산합니다. 보호회로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 쪽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발열이라든지 전력 소모 같은 경우가 좀 난제인데요. 부품을 통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 부품이 좀 보호회로 패키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 같은 경우가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반응은 좀 했었어요. 그러기는 하지만은 아직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 있다라는 점에서 매수가는 종가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4,000원대를 제시해드립니다.